은퇴한 혹은 졸업한 선수끼리 뭉쳐서 한판 승부를 겨루는 걸 우리가 통상 오비전이라고 부릅니다. 오비. 올드보이들이 한판 승부하는 거죠. 보통은 친선 목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요즘 정치권에선 올드보이 이름들이 나오긴 하는데 친선이 아니라 진짜 승부를 위해서 나오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 다뤄보려고 합니다. 다음 이슈 보시죠. 박근혜 대통령이 뭐 남편이 있습니까? 뭐 자식이 있습니까? 부모가 살아 계십니까? 뭐 돈 받을 일이 없어요. 아니 얼마나 아픈지 어려운지 가슴 깊숙이 깨달았습니다. 정말 우리 당도 또 정부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나라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이런 분까지 나서야만 이 나라에 대한민국의 운명이 바로 잡힐 수 있다는 절박감 때문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먼저 서울시장 경쟁 얘기부터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먼저 바른미래당의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은 이르면 내일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할 듯 합니다. 지금으로선 예정으로 봐야 되겠죠. 그러나 거의 기울었다는 얘기 자꾸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한국당의 서울시장 후보로 나올 수 있다는 말이 아주 구체적으로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등판 가능성은 매우 커졌는데 과연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리고 이 두 사람의 등판이 서울시장 경쟁 구도에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이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영일 평론가. 네, 이게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정치권에서는 지금 이제 음모론이 항상 음모론이 떠돌죠. 정치권이야 뭐 음모 천지죠. 뭐 음모론이 항상. 지금 음모론은 어떤 거냐면 이 바른미래당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연대를 할 것이다. 특히 서울시장과 이제 경기지사 후보를 놓고 서로 한쪽은 내고 한쪽은 안 내고. 그런데 저는 이게 정말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김문수 전 지사에게는요. 서울시장으로 출마를 하면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이 지방선거 전에 예비 후보 또 본 후보가 결정되면 여론조사가 일정 기간 나올 겁니다. 우린 지금 이제 블랙아웃 기간이 있으니까 선거 전 일주일은 안 나오겠지만 여론조사가 나오면 이 수치 자체가 별로 게임이 될 것 같지가 않아요. 저희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그건 뭐 여론조사라는 건 통계를 돌려봐야 알 수 있는 거지만 그런 경우에는 김문수 후보를 자유한국당이 낸 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 저는 이게 좀 개그 소재지만 아이고 의미 없다. 왜냐하면 이분이 서울에서 뭘 하셨어요? 뭘 하셨나요? 역대 서울시장 후보로 좀 물망에 올랐던 분인가요? 정몽준 전 의원도 떠오르고 나경원 현 의원도 떠오르고 서울시장이 그래도 꾸준히 도전하셨던 분이 떠오르는데 경남지사는 전 논외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잠깐 나왔으니까 김태호 전 경남도지사였었어요. 했었잖아요. 김경수 의원하고 총선에서 부딪혀서 박빙으로 이기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김김 대결은 경남에서 엎치락 뒤치락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리턴 매치다 이렇게 부를 수 있는데 안철수 이 인재영입 위원장이 서울시장에 도전하는 건 기정사실로 지금 정치권이 받아들이고 있고 그래야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김문수 전 지사의 경우에는 이제 요즘 젊은이들 용어로 갑툭튀라고 그럽니다. 갑자기 툭 튀어나왔는데 이게 서울 유권자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 저는 자유한국당이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냐. 아무리 구인난인 건 알겠지만 이게 뭐냐. 저도 서울 토백이거든요. 태어나서 출생해서 서울에서 계속 투표한 사람의 한 사람으로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인물을 내세울 때는 명분과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잘 모르겠다. 아직 결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이라는 전제로 지금 이제 우리가 정치 논평을 하고 있는 겁니다만 만약에 김문수 전 지사가 서울시장 후보로 자유한국당에서 낙점이 된다면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으며 포기의 다른 표현이다. 그러면 결국은 보수대연합 아니냐라는 이 또 비판에 휩싸일 텐데요. 어떤 설명을 낼 수 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안철수 위원장의 출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경쟁 구도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것은 변수라고 봅니다. 변수. 어느 정도의 파괴력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변수라고 보는데 지금 이렇게 김문수 이 전 지사가 나오게 되면 안철수 전 대표에게도 도움이 별로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오히려 이런 그 음모론에만 휩싸일 뿐이지
플러스 시너지를 별로 내지 못할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사실은 연대도 아닌 것이고 예. 연대가 아닌 것도 아닌 것이고 그러니까 굉장히 저는 바른미래당에도 이 마이너스가 되고 자유한국당에는 아까 이야기한 예. 사람이 문제다에 지금 연장선에 있는 상황이네요. 알겠습니다. 뭐 아직까지 두 사람의 출마가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네. 가능성이 아주 커졌기 때문에 저희가 좀 다뤄보는데 일단 성경병 전 의원께 질문을 드릴게요. 아까 똑같은 질문입니다. 뭐 등판을 보는 시각인데 좀 안철수 위원장과 김문수 지사를 각각 좀 나눠서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먼저 이 부분부터 좀 예,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그 보수 후보 단일화 부분은 이제는 시기적으로 조금 물 건너 갔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에서 서울시장 후보가 나오면은 여러 후보가 갈려서 나오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 짚고 그 내용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그동안 서울시장 후보를 권한 사람이 여러 명입니다. 그렇죠. 많았습니다. 지금 바로 직전에 이제 김병준 전 정책실장까지 해서 여러 명입니다. 언론에 노출된 인물만 꽤 되고 노출되지 않은 인물도 있었을 겁니다. 하면은 또 더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서울시장 후보를 내지를 못하는 정당이냐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거론된 부분인데 그 김문수 전 경기지사의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우리 최 평론가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울의 정치 기반을 가지고 있지를 않아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대구 수성에서 국회의원 총선에 나왔던 부분이 있는데 정치 생명이 걸려 있는 상황으로 되기 때문에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얻을 수 있는 부분은 서울시장 선거에서 그렇게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단일화 부분이 나올 변수로서의 그 영향력도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접근이 되고 이제 문제는 안철수 전 대표인데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 주에 출마 선언을 하겠지만 저는 뭐 이르면 내일도 뭐 내일 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저는 뭐 출마를 결심한 걸로 봅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되면은 당선되면 더 좋고 안 돼도 잃을 게 없는 선거판입니다. 지금 바른미래당이라는 정당 자체가 거의 입지가 없고 통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 정당보다도 훨씬 더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안철수 대표가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지방선거에서 존재감을 발휘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당위성에 부응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책임에서 그렇게 질 게 없어요. 그러니까 설사 실패하더라도 그러니까 당선이 안 되더라도 뭐 그다지 잃을 게 없다. 반면에 저는 이번 서울시장 선거 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유리한 구도인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또 여론조사도 앞서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막상 본 게임이 시작이 되면 안철수 후보가 상당히 따라잡을 수 있고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를 재미나게 흥행성이 있게 만들 수 있는 큰 변수라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민주당 후보가 박원순 시장으로 정해진 건 아니고 그것도 경선이 있습니다. 다른 후보들이 아마 이 얘기를 들으시면 왜 우리는 빼느냐 이럴 것 같아서 아직은 경선이 벌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되지만 여론조사 상으로는 일단 박원순 시장이 앞서가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태영 변호사. 뭐 아직 그 지금 말씀대로 민주당의 지금 후보가 아직 안 정해졌죠. 박원순 현 시장에 나올 수도 있고 박영선 의원 또 우상호 의원도 나올 수 있고 모르는 일입니다. 어느 분이 이제 나오실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하여튼 그 후보군의 이름이 오르는 분 중에 박원순 시장에 있는 건 틀림없는 것이고 또 거기 안철수 위원장이 나온다고 하고 또 거기 또 올드보이인 김문수 전 지사까지 나온다 그러니까 저는 아주 옛날 얘기를 다시 듣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문수 전 지사는 지사를 경기지사를 한번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이 지사, 뭐 시도지사급인 또 시장에 나오신다고 해서 2011년도에 또 안철수 위원장이 박원순 그 지금 현 시장에게 양보단 전례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주 마치 옛날 이야기를 다시 되풀이해 듣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래서는 안 되겠죠, 물론.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안철수 지금 위원장 같은 경우도 그때와 지금 완전히 달라졌죠. 바른미래당을 만들었지만 시너지 효과도 별로 없고 결국 이번 그 서울시장에 나오시게 되면 만약에 떨어지더라도 우리 현 의원님 말씀대로 본인은 당위가 없을지 모르지만 바른미래당으로서는 사실상 안철수 위원장이
바른미래를 끌어올 수 있는 안철수의 이름을 가지고 끌어올 수 있는 지금 중요한 호재이기 때문에 예.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 바른미래당의 장래도 어두울 수도 있는 거죠. 특히 이제 만약에 그래서 박원순 시장이 이제 민주당 후보로 나오게 된다면 예. 아마 그 안철수 후보, 그다음 후보가 되게 후보도 예. 박원순 시장의 어떤 개인적인 뭐 그동안 시정의 잘못을 예. 공격하고 그렇게 하기보다는 바른미래당이라는 것 자체가 양당에서의 그런 나쁜 점을 우리가 없애기 위해 제3당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새로운 거 보여주겠다. 그걸 강조할 걸로 보이고 거기에 더해서 서울시장이니까 새로운 서울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이제 할 것인데 예. 얼마나 그것을 이제 서울 시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이제 홍보하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렇지가 않고 예전과 똑같이 한다면 그때 뭐 7년 전에 양보했던 사람이 뭘 이번에 또 하고 싶어 해. 뭐 이렇게 돼버릴 것이고요. 그리고 김문수 전 지사 같은 경우도 아니 그분이 지난번에 그 대구 가서 떨어지셨더니 어떻게 여기 또 나오셨어? 서울은 한 번 국회의원도 안 해보신 분이 이런 얘기가 나올 수는 있지만 사실 그 김문수 지사도 보면 그 지난번 선거 이후에 뭐 태극기 집회라든지 이런 데서 상당히 강성 발언을 많이 하셨거든요. 예. 또 많은 사람들이 좀 낯설어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뭐 서울 시민이 그렇게 보수 우익 특히 이제 오른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지는 않기 때문에 예. 득표의 점에서 상당히 불리하지만 예. 거기서 본인이 또 이번 기회에 내가 그렇게 강성 보수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그 좌나 중도까지 다 아우를 수 있는 사람은 새로운 이미지를 보일 수 있다면 예. 이분도 장래에 새로운 또 기회가 올 수가 있는 거죠. 결국에 새로운 이미지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갖고 본인들의 장래는 물론 앞으로 이 지방선거 이후에 정부에도 상향 영향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미지를 또 바꾸는 걸 보여준다면 유권자들이 좀 어리둥절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뭐 그 김문수 전 지사의 여러 가지 과거의 그 전력을 다 알고 있는 분들은 태극기 집회 나가는 그 모습도 약간 어리둥절하게 반응을 하시는 분이 계셨었는데 어떻게 될지 한번 저희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 얘기도 좀 간단히 해보죠. 경남지사 선거도 굉장히 관심초로 떠오르는 듯해요. 여권에서는 친문 핵심입니다. 김경수 의원 등판 가능성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고요. 그리고 김태호 전 의원이 한국당 후보로 다시 경남지사에. 과거에 경남지사를 한번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한국당 후보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아주 구체적으로 또 나오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은 6년 전에 경남 김해을 지역구를 놓고 국회의원직을 겨뤄봤습니다. 그때는 김태호 전 의원이 승리를 했는데 이번에는 만약에 서로 맞상대가 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하긴 한데 일단 현경우 저는 이 두 사람의 경남지사 출전 일단 보는 시각을 좀 말씀해 주시죠. 이번에 지방선거에서는 예. 경남지사 선거가 아주 중요한 선거가 네. 됩니다. 서울과 더불어서 그동안 지방선거는 거의 서울시장이 조금 심하게 말씀드리자면은 네. 30에서 50% 비중 그리고 언론 집중도로 보다면은 예. 그 이상을 점수를 줘도 될 정도거든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안철수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바른미래당이라든지 어떤 존재감을 할 수 있는 선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경남지사 선거에서는 홍준표 대표를 비롯해서 자유한국당의 현 체제 자체의 존립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직전에 경남지사를 역임을 한 데다가 지금 여론조사나 판세에서는 부산시장까지도 그렇고 경남지사가 지금 민주당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이 김경수 의원이 지금 그런 상황에서 가장 대표 주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뭐 김경수 의원에 대해서는 또 말씀하실 것 같아서 뭐 저는 이 부분을 하고 김태호 전 의원 같은 경우는 경남지사를 역임을 했고 본인이 정치의 제기적 발판으로 삼으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되겠지만은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의 인물들을 불러내서 지금 곳곳에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짜는 그런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의 한계 그리고 그 부분이 선거 자체를 어렵게 하지 않겠냐는 전망도 하는 분들이 적지가 않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김태호 의원의 경우에 다른 올드보이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다른 올드보이들은 사실상 정치권에서 거의 은퇴 비슷한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이고요. 뭐 낙선을 하셨다든지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인데 이제 김태호 전 지사의 경우에는
본인이 지난번 총선 때 출마를 안 했거든요. 본인 스스로 계속. 예, 그때 이제 본인이 사실 그 공개적으로 비공개적 한 이야기가 대권 도전을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총선 출마를 안 했거든요. 그리고 그 이전에도 그 새누리당 경선에서 3등까지 하는 경험도 있거든요. 대선 경선에서. 그래서 김태우 의원의 경우에는 시작은 도의원으로 해서 거창군수, 도지사, 그다음에 최고위원, 그다음에 대권의 경선의 후보 이렇게까지 갔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이 사람은 계속 올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이분의 경우는 단순한 올드보이가 아니라 본인의 인생 스케줄에 따라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것인데 이번에 대권 도전하는 것이 아니니 다시 한번 이제 경남지사에 도전하는 걸 보이기 때문에 다른 그 올드보이들은 조금 다른 점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